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입니다. 아마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교육뉴스 브리핑 오늘 이 방송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예. 중학교 3학년 어머님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 중등 어머님들의 최대의 고민 그건 바로 내 아이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어디를 진학해야 되느냐. 이제 특목고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고등학교도 내 아이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정말로 난제고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실제 과정에 대한 사례 위주로 한번 청취자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거의 뭐 우리 이춘희 기자님의 동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한테 다 밀어주시네요. 그렇죠. 놀려 그러네. 그렇죠. 나 일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고 기자님에게. 자, 어떤가요? 네, 질문을 해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다는 Q&A. 제일 어렵다는 거 모두 물어봐라. 예. 고등학교 선택에 고민이 많아진 게 이제 예전에 수능이나 뭐 우리 때 학력고사 네. 나이가 네. 학력고사가 뭐예요? 예. 그랬을 때는 이제 그 수능으로 가면 되니까 학력고사로 가면 되니까 그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위파사정관제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학교의 입시의 이제 평가 자체도 학교 평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학교에 다녔느냐, 그래서 그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 자체가 다 이제 평가 학생 포함해서 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이 곧 입시의 시작, 출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사실 옛날에는 특목고 뭐 자사고를 가느냐 일반고를 가느냐 이 고민에서 이제는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이제 전체적인 틀은 비슷한데 학교별로 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과목 운영이라든지 또 특성화 프로그램들 특성화 뭐 중점 과정 이런 것들을 일반고도 이제 다양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 아이한테 맞는 같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내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게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중학교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엄청 깊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가 수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잘 못합니다. 이제 이과를 지향하는데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성실은 한데 딱히 뭐 그렇게 반짝반짝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학원에서 맨날 성적이 오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은. 자, 그런 학생의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더 전문적이신 만약에 분당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은 실제 아주 권명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름을 막 들어도 되나? 그렇죠. 예, 팟캐스트니까. 예. 고등학교 이제 분당 지역을 하나의 모델로 이게 대부분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각 지역의 명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진학률이 좋은 거잖아요. 선호하는 이과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고등학교들 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교육 특구이어서 구 안에 18개 일반고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지역에 진짜 한 정거장에 하나씩 학교가 있을 정도로 학교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그 18개의 고등학교도 이제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 이제 굉장히 상위권 애들이 층이 두터운 그리고 이제 그 두터운 학교 그다음에 상위층 학생의 층이 이제 얇은 학교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보통 상위권 학생이 두터운 학교 학생들이 수학 쪽으로 강한 그러니까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더라고요. 이제 낙생고 이제 분당 지역 이제 사례로 실제 들어보면 낙생고, 분당 대진고, 중앙고. 네, 분당 중앙고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과 최상위권이 많은 학교. 네. 예.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관내에 이과 최상위 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떠올리시면 돼요. 수능 정시도 좀 가고 뭐 수시도 좀 가고 어떤 지역은 다 있죠. 어디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선호하는 고등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분당에서는 이제 이런 학교들을 이제
이른바 낙중대라 그래요. 예. 낙중대. 예. 내가 이제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 떨어졌으니까, 중에 낙. 하나. 엄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의 가장 고민 중에 하나. 낙중대를 가야 되나요? 뭐 이거죠. 네. 근데 낙중대를 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은 왜 하는가? 좋은 학교고 뭐 진학률 좋고 애들 대학 잘 보내면 이제 가는 게 맞는데 왜 그럼 여기서 고민을 하는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가서 잘 못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쵸. 우리 애가 거기서 못하면 어떡해 뭐 이런 내신 고민을 하는 걱정하니까. 거죠. 그렇죠. 내신 걱정하고. 내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학을 뭐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잘 못해. 근데 이제 그것도 중학교 평가 방식과 고등학교 평가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중학교는 지금 이제 절대 평가고 고등학교는 상대 평가예요. 그냥 분당 지역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년 중학교 절대 평가 비중을 어느 정도 A 등급을 주는지 90점 이상의 A 등급이잖아요. A 등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보통 30에서 40%가 A 등급이에요. 중학교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등급 인플레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우리 아이만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다 A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받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냥 정말 상위 뭐 5% 안에 드는 A 등급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뭐 30%에 있는 A 등급이다. 그럼 얘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 얘는 이제 한 4등급? 그렇죠. 이제 비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저는 낙중대, 물론 고등학교는 다 갈 텐데, 낙중대, 아까 말한 낙중대 이런 이제 이과 쪽으로 센 학교를 그런 애들이 갔을 때 가장 피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의 객관적인 성적이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고, 객관적으로 이 아이가 지금 A등급이지만 얘가 예를 들어 낙생고에 가 있을 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실력을 이제 판단하는 거가 저는 그 실력이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이 학교를 가도 된다. 아니면 저는 아까 걔가 진짜 실력이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 진짜 약해요. 그러면 정말 그냥 잘하는 애 많지 않은 학교에 가서 네, 그렇죠. 내신을 잘 받는 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입시로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 고민하시는 게, 네. 예, 뭐 늘고를 가야 되냐, 한솔을 가야 되냐, 분당고를 한솔도 가야 좋은 되냐. 학교입니다. 예, 한솔 좋은 학교죠. 예. 예, 근데 그래서 최근에는 그 낙생보다는 그 옆에 그 입시적인 측면 속에서 뭐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졌었던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간다고 얘기했었던 늘고 쪽으로 붙어 있거든요. 예, 예, 맞아요. 그쪽으로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 현상들이 좀 가고 있다. 몰려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상황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의 상황이라면 요거는 어느 지역이나 다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A라고 해도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이 A라고 해도 점수를 좀 따져서 그 점수에 한번 그 상대적 형태로 한번 평가치를 한번 환산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가졌다면 그 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의 내신 레벨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어떤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그 일반고 상담을 할 때는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레벨 보고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적 환산을 하고 그걸 이제 A지면은 A 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상대평가에서 환산을 하고 그래 보면 이제 대충 중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몇 등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비슷한 애들이 올라가니까 등급이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 고등학교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그 상위권에 오르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가늠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어느 모 고등학교 취재를 갔었는데 이제 그 진학 담당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제 이웃한 시에서 넘어올 수도 있나 봐요. 네. 중학교가.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 중학교와 그다음에 이제 뭐 분당 지역 한가운데 있는 중학교의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똑같이 180점대에 온 애들이 이쪽에서 온 애들은 와서 1, 2등을 하는데 이쪽에서 180 심지어 아까 이제 사례로 들어주셨던 거는 뭐 197 점이래요. 200점 만점에. 아주 잘하네. 그렇죠. 네. 근데 걔가
들어와서 이제 배치고사 이렇게 모의고사 형식으로 배치고사를 봤을 때 80등?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나온대요. 왜 저는 이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다른 이제 그 구에서 네. 온 학생 같은 경우에 심지어 199점 받아서 이거 왜 이제 우리가 1등으로 들어온 애 선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선수했는데. 선수한 애가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160등을 어머나. 예,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도 이게 뭐 이 학력 간 격차 있죠. 학력 간 예.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그 중학교를 그 고등학교를 한번 가는 게 좀 괜찮겠네요. 만약에 이제 학력적인 형태가 우수한 그런 학생이라면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계, 그러니까 시군 경계 라인에 있는 학교들은 그쵸, 이제 그쵸. 그렇게 이제 넘어와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상위권으로 가기가 좀 수월하겠죠. 만약에 어느 정도 학습적인 기본이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데가 근데 이제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이제 분당 구보다 다른 구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나는 분당 같이 좋은 데 가서 뭐 학력이 높은 데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얘는 진짜 잘못 선택한 거죠. 그렇죠. 차라리 그 지역에 그 구에 있었으면 네. 걔가 199점 맞았던 것처럼 거기 계속. 있었으면 걔 계속. 거기서 계속 짱 먹는 거죠. 그럴 수 있었는데 직윤 따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계속 성장할 수 굉장히 있는 기회도 없고. 이 좁은 이 지역 성남시 안에서도 굉장히 이 학교 간 이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애들에 따라서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중학교 때 성적이 엉망이네 개판인 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남자애들한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이 있죠. 네, 갑자기 뇌가 그쵸. 누군지 막 달라졌어요. 떠오르시죠, 애들이. 이런 성향의 애들이. 그래서 모의고사에 강한 애들. 근데 이제 얘가 왜 모의고사에는 강한데 머리는 좋은 거잖아요. 머리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왜 중학교 내신은 엉망이냐? 그냥 자기가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내일이 시험이라도 자기 관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아요. 남자애들 중에는. 근데 머리는 좋아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고 또 학종형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학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거지.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암기 뛰어나고,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인 경우 모의고사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의고사 잘 보는 아이, 자기 꼼꼼하게 학점 관리 잘하는 아이에 따라 또 그 아이가 가야 될 학교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생고를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이 많은 학교라 치면. 저는 수능이 잘 나오는 애들은 낙생고를 그냥 과감하게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쪽. 이런 애가 이제 가면 완전히 뭐 성실한 애들이 좀 가면 좀 많이 망친다. 예. 그럼 뭐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아이 공부에 대해서 예.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아이 성향에 성향, 예, 대해서도 맞- 맞아요. 정확하게 그런 파악을 것 하고 같아요. 두 개를 잘 조절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낙생이 어렵습니다. 4년 연속 1지망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4년 연속 또 낙생 선생님 들으면 또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지망에서 꼭 가고 싶어서 일지망을 일부러 안 쓴 거 아닙니까? 네, 4년 근데 연속 이게 어쨌든 학교의 1지망입니다. 이거 전략이기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거든요, 사실상. 근데 요게 영향력을 받는 게 그 청취자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시율을 보고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제 꽝이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입시 결과는 3년 전 입시 결과였으니까 그런 걸로 놓고 본다면 저는 이제 추세가 좋은 학교를 좀 선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장선,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를 저는 웬만하면 꼭 가보시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입시 설명회 때 설명을 정말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는 사람은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시 설명회 때 좀 고압적인 태도를 가지신다면은 이거는 계속 그 학교 운영 자체를 고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열정과 의지가 있는지는 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상대가 무엇을 말하면 다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회를 많이 다녀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영덕여고 설명회를 갔다 오시면 영덕여고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열정 충만이야, 열정 충만. 그래서 여고를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또 거기를
공부를 또 그냥 저희가 예. 영동여고를 취재를 이제 원래 정식 이름은 분당 영동여고예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이제 분당 영동여고를 취재를 저기 이제 10년 이상 이제 엊그저께도 교장 선생님 뵙고 왔는데 가면 갈수록 정말 정성스러운 학교. 네. 정성을 다해요. 네, 정성을 다해요. 근데 그리고 아이들이 3년 동안 좀 많이 힘들어 하긴 하더라고요. 가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정성을 졸업하면 다하는 또 거지. 좋아하고 또 그런 학교인 것 같아요. 정말 밀착해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또 거기에 만약에 적응만 잘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한번 가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어쨌든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근데 있겠죠. 이제 여학교 유일한 여학교잖아요 분당에서. 근데 이제 여학교에서 서울대를 평균 5명, 4명 이렇게 보내요. 많이 보낼 때 6명, 7명까지도 보내고. 인문계로도 경기도 최고예요. 보내고, 인문계로도 보내고. 예, 경기도 최고예요. 예, 해서 어쨌든 그 입시율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그렇죠. 노력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 있는 거죠. 그게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근데 일단은 그 학교는 성실하지 않으면 못 버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일단 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난 다르게 살고 싶어 엄마라고 했을 때 이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 다르게 살고 싶어.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당장 그 한번 보여봐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동으로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당장 이제 나 한번 다르게 살 거야. 언제부터? 3월 달부터 이러면 안 되고요. 나 지금 10월 달서부터 내가 하루에 진짜 7시간, 8시간씩 공부할게 이러면서 정말 실천하고 이런 아이들이 가면은 정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여학교의 특색에 맞게 과목 시험의 난이도도 만들어내고 여학생들이 강해야 되는 과목들은 시험도 되게 어렵게 내고 변별성을 둬서 공부도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떠한 전략을 잘 세워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분당 명모에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 한 10가지 정도 제시하고 이거를 이제 이제 초이스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선택 기준이 보통 진학률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근데 면학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근데 면학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면학 분위기가 진짜 나쁜 학교는 그 학교의 상위권 애들한테 불리한 게 그 학교 전체 평균이 떨어져요. 애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안 해버리면 이 학교 학력이 떨어지니까 대학에서 이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네, 좀 좋지 않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강남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대도시권 교육특구에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단어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단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를 쓰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탈대치 탈강남이란 말이 나와요. 예, 탈대치 탈강남이라는 말이 이제 서서히 퍼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 애가 계속 대치에 있어야 됩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뭐 그때도 저희가 저희가 숙명여고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숙명여고는 전교 1등하고 전교 100등이 바뀔 수 있는 학교예요. 한 번 시험에 1등 했던 애가 그 다음 시험에 100등을 하기도 해요. 쌍둥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등과 100등 사이에 조밀한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이 전교 1등과 전교 100등이 별 차이가 없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치열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숨 막혀. 예, 숨 막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만 벗어나면은 우리 애가 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목동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아이의 성향이 여기서 버틸 수 있냐, 아니면은 우리 아이의 성향이 살짝 좀 한 발자국씩 나가는 게 좀 좋은 게 있냐, 이런 그게 것들을 전문용어로 좀 양민학살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강동으로 가고 네. 목동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애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강동의 양민이 학살이 되는 거예요.
예, 점점 더 이제 예, 그렇습니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학부모님들의 이제 용어들을 이제 점점점 양민학살은 그 축구 용어입니다. 호날두를 비판할 때, 호날두를 수지도 비판할 위협을 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호날두를 비판할 때 쓰는 말이 약팀한테만 잘한다. 그래서 손흥민의 파트너인 해리 케인이 전형적인 약팀하고 할 때만 골을 잘 넣어, 강팀하고 할 때는 못 넣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오히려 상위권의 학력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로 넘어오는 흐름보다는 최근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강남으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한번 나가볼까라는 어떠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그만큼 내 아이에게 유리한 입시 환경을 찾기 위한 어머님들의 적극적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개척적인 형태로 뭔가를 성공을 하는 것도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겠죠? 학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비록 이제까지는 좀 그랬지만 보내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가지고 입시를 치르겠습니다. 뭐 이런 학교들도 근데 있잖아요. 이제 그 학교 설명회 저 이제 취재를 많이 다녀보면 정말 이런 학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가 저런 철학으로 저런 시스템으로 저 정도로 밀착해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설명회 가시면 특히 그렇거든요. 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학교는 모든 세팅을 다 해놓고 네. 다 이제 서울대 보내줄 것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들어왔을 때는 좀 이제 속되게 말해서 먹는 놈만 먹어.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시스템이 사실은 아주 최상위 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별반 그게 한 최소 20명에서 50명 정도까지인데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다.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애들은 그게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중3 때 학교를 바라볼 때는 이제 다 희망의 차이고 다 이제 우리 아이가 가서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내가 소비자가 돼서 학교를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학교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학교가 아이들을 선택하는 상황이 돼요. 지금 학종 구조에서는 그렇게 네. 선택받지 못한 애들은 이제 관리받지 못하는 어디로 가나? 정시로 이제 가야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찾아야 돼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돼서 우리 아이가 그리고 이제 분당 또 특히 특징이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이제 목표 대학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대학 양이 앉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현실과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너무 이제 괴리가 생겨서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많이 이제 뭐 갈아타기도 하고 뭐 수능으로 이제 네. 뭐 나는 원래 수능 스타일이었어 뭐 이러고 이제 수능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 과정을 다 어머니들이 겪으면서 그 애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이도 좀 해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무장을 하고 다시 예.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전 너무 오랫동안 많이 봐와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중학교 3학년 때는 내가 학교를 선택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가 학생을 선택한다. 이게 현실이니까 내가 선택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놔야 된다라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학교가 무언가 다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좀 뭔가 좀 나서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못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애가 뭔가를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진짜 학부모님들도 진짜 이게 어떤 그 과목을 공부하듯이 우리 수능 뭐 국어 영역 뭐 이렇게 탐구 영역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입시 탐구 영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사실 또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실제로 학교 내부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이게 좀 가감 없이 많이 옮겨주시는 많이 부분이- 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네. 이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제가 예. 이제 오브 더 레코드로 예. 하면 저 분당에서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아니 웬만하면 말 심하게 하는 저도 학교 이름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입시가 아직 안 끝나거나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 뭐 저 학원 뭐 문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와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아닌데요. 저는 민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근데 비대 달릴 예. 것 같아요. 비밀 댓글로 예. 어딘지 알려. 학교는 조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본 경험치가 뭐 그 어느 정도 뭐 한 10명의 학생들의 데이터인데 물론 240명 중 10명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학생들도 열심히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네,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애들이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학생부가 달라지는 건데 운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저께 분당 영동여고 교장 선생님이 그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나느냐에 따라 이 뭐 학생부에 적히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 내 인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모인대요. 네. 그래서 그 적히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신다고. 훌륭한 학교예요. 네, 저는 그 같이 보조를 잘 맞췄기 때문에 네. 그 2.33 그 학종 연대 경제를 뚫은 학교라. 아. 예,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때 당시 저 알아요. 걔. 예, 그래서 네, 네. 2.33으로 그 심지어 경제 과목도 안 들었어요. 예, 경제 과목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과목이 없는데 제가 학종으로 2.33 아, 그랬구나. 예, 경제를 뚫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이건 뭐 비한이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당시에 그 학교에 계셨던 분이 이제 그 학부모셨어요. 찾아가지고 그 가능해요? 뭐 이러면서 제가 예, 거기 역할을 학교에 하셨는데. 갔을 때 3학년 부장 선생님이 심지어 우리는 2.3이 연대 경제학과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여기서 예. 다 만나네요. 그러면서 경제 과목도 안 들었다. 네. 근데 혼자 수능 경제를 준비해서 했다 그랬어요. 테스트 시켰고요 그때 당시. 예, 맞아요. 테스트 시키고 2학년 때부터 그 경제에 관련된 도서 목록을 주고 체계적으로 칼럼을 책을 썼대요. 교내 교지 편집부에. 그러니까 경제 칼럼. 그러네요. 걔가 교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 동아리가 걔가 그래서 고민을 한 게 경제 동아리를 만들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경제 동아리를 만들면 안 된다. 기존에 있던 것 속에서의 의미를 그렇죠. 해야 콘텐츠를 넣어라. 된다라고 해서 교지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를 진행했죠. 교지에서 계속 경제 칼럼을 계속 썼다고. 네네 그 교지 칼럼 우리가 같이 테스트 고민해서 했고. 한 거고 테스트 아니 제가 걔를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훌륭한 아이입니다. 그 친구는요, 연대를 학종으로도 붙고 논술로도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딱 붙어가지고, 두 개를 사실 딱 연대 붙어가지고. 학종은 뚫기가. 진짜 어렵죠. 예. 2.33. 예. 1.3도 떨어지는 걸 많이 봤어. 아이, 그런 건 어느 정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어떤 학습적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사실은 3학년 1학기 내신이 만약에 조금 더 많이, 2학년 때 내신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라갔었어도, 서울대 쓰자. 서울대 뚫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막 용기를 많이 줬던. 그 정도면 일반전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때 조금 마지막 최종 내신이 3학년 내신이 나빠서 2.33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워낙 탁월한 제가 그래서 학생한테 항상 네가 일반고의 희망이고 학종이라는 제도가 제가 인터뷰하고 만들어지는데 나서 강의 학부모 특강 때 많이 사례로 들었던. 너무 다부지고 예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 영덕여고는 만들어내는 걸 보고 싹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바뀌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가 변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 6년 전 케이스인데 그걸 가지고 학교가 그 이후에 변화 발전됐으니까 아무래도 노력하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는 학생한테는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 드릴 수 있죠. 영동여고가 주인공이네. 아니요, 제가 뭐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민우 쌤이 주인공인 것 같은데. 아니요. 제가 오늘 지금 뭔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영동여고 하는데. 아무 말 어려운 자체가 문제인 것 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에 관련돼서는 뭐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 평준화 지역인 비평준화 지역은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지만 대부분 평준화 됐잖아요.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내가 아무리 이제 설계를 진짜 디테일하게 해서 그 학교를 선택한다고 해도 내가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학교, 내가 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설계를 해놨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못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안 가고 싶은 학교에 내가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 입시는 앞으로 망가지는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어떤 학교든지 내가 가면은 그 학교를 내 학교로 만드는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예. 그 학교를 명언이. 그러니까 18개 학교 중에 어느 학교든 내가 갈 수 있거든요. 나는 한솔고를 가고 싶어서 한솔고를 썼지만 한솔고 일지방 마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집에서 제일 먼 운중고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운중고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한솔고에 맞춰서 했던 것들이 다 스포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정말 운중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중고만이 내 학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거기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을 것인가. 오늘 아주 이게 이제 뭐 마지막.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그냥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너무 서열화나 입시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을 때 좌절감이 커지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태도를 갖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분당은 평준화가 됐어요. 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예전에는 정말 막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에 줄을 쫙 쓰고 근데 못 보내는 학교 순으로 이제 지망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다르죠. 네. 거꾸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미달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서 내가 편한 학교 가서 내가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분당은 평준화를 이끄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지역 그 청취자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같이 좀 활용도 있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들어간 고등학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2학년 때 선택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다음에 중학교 학력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서 1지망을 2지망을 작성을 할 때 좀 고려할 것.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떤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학교 설명회를 좀 자주 가봐라. 그리고 이 학교 저 학교 설명회를 다 가는데 설명회를 다 간다 해서 학교 측이 모든 것을 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얻어지는 것은 많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의미 있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나와버리라 제가 편하게 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뭐.